네, 오늘 개장 전 살펴봐야 할 뉴스와 함께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이제 시작을 앞두고 지난주를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우리 시장의 거래일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어요. 네, 한 주간의 흐름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우리는 추석 연휴로 이틀만 열렸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코스가 0.49%, 코스닥 0.87% 하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고 나서 우리 시장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날 하락을 하고요. 이슈에 대해서 반영하면서 하락을 했고, 금요일날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날 미국, 중국의 헝다그로 관련 주식들이 다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소폭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이나 글로벌 이제 노이즈들이 우리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그냥 마감했다. 그 정도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는 뭐 큰 이벤트보다는 경제 지표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다 보니까 월말 월초에 또 어떤 일정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월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또 분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표들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회계 연도가 9월 말일이 마지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인프라 부양책 그리고 증세안 협상, 정부 부채 한도 이런 내용들이 정치권에서 좀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노이즈가 미국 시장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10월 초가 되면은 PMI, PC 고용보고서 발표되는데 지금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시장은 관심이 그쪽으로 이동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1일 날 9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입 지표에 따라서 시장에 좀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하고요. 근데 지금 예상치는 수석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일날 미국의 개인 소득 및 소비 지수 그리고 PC가 발표됩니다. 이거 지난 달과 비슷하게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문제가 노이즈가 지금 되고 있는데 중국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경절 연휴입니다.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헝다그룹 노이즈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국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신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면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네. 우리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점을 좀 어떤 확인하고 좀 반등을 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서 다소 좀 부정적인 실적 발표 또는 가이던스가 나오면 또다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시장 역시 뭐 미국과 중국 이슈의 좌우가 될 텐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말이고 월말이고 그리고 이제 반기말이고 그런 가운데 중국의 노이즈가 있고 미국도 노이즈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정을 보면 그렇게 막 좋은 이슈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불편하시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보다도 그냥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박스권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크고 노이즈가 많으면 그럼 위쪽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사실 노이즈들을 보면은 중국의 헝다그룹 노이즈가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23일 날 채권 이자 만기일 이 부분이 지금 어떻든 넘어갔는데 9월 29일 날 달러 포지 채권에 또 이자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노이즈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도 지금 회계 만기 되면서 정치적 노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외부의 내용들을 보면은 좀 불편한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하락할 거냐는 쪽으로 불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하단 3,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형성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수급적 요인이 조금 좋아졌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진입하는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우리 원화가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3개월 조정 보였습니다. 9월까지 조정을 보이면 3개월 선조정을 먼저 보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10월에 들어가면 어니 시즌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기대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여의도 일가에서는 이번 하락에 선취매를 좀 해야 된다. 실적을 바라보면서 이런 저가 매수의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면은 매수 심리가 들어오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있지만 이런 노이즈의 하단 부분에서 이런 저가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으로 있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네.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해요. 외국인이 받쳐내주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개장 전 뉴스 살펴보면서 또 뉴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주말 동안에 또 상호 존중이 유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에서 3,000명을 넘어서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말 위드 코로나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리오프닝 주 관심 유효할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과 중국이 암호화폐 단속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기존 화폐와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구체화한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함께 설립하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의 규모를 기존 6조에서 12조로 2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0월 1일 배터리 부문 분사를 앞두고 이번 주 계약을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와이팜이 테스나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시간외에서 와이팜의 주가는 급등, 테스나는 하락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던 만큼 오늘 개장 후 주가 흐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4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평균 3에서 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 주시해야겠습니다. 자, 연일 중국 뉴스에 초심이 좌우되고 있는데 앞서서 헝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모든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까지 흔들고 있는데 또 반등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일단 지금 뉴스 말씀 주신 거에서 몇 가지를 이제 정해서 우리 시장의 연관이 어떤 것이 되어 있고 우리 의견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암호화폐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헝다그룹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리번 사태처럼 글로벌리 이제 파생되지 않을 것이다, 전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한번 터지고 나면은 다음 달에도 이자 만기가 있고 그 다음 달에도 있고 계속해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노이즈가 지금 발생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그런 사이에 어느 정도 채무채권 부분에 채무 부분에 조정이 좀 되고 소위 그 헤어컷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서 정부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린 문제이다. 이게 해결이 되고 깔끔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 전반적으로는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정부 당국에서 모든 코인이 거래가 불법이다. 초강력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6월 달하고 9월 달만 말씀 좀 드려보면요. 6월 10일 날 코인 거래자 1,100명 정도 체포가 됐었고요. 18일 날 채굴업체 폐쇄 명령이 있었고요. 22일 날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9월 24일 날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정화폐와 교환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 그냥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쭉 똑같은 시각에 이렇게 견지한 그런 상황이 흐름에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더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암호화폐는 원래 그냥 있었지만은 부동산, 인터넷 플랫폼, 교육, 게임, 엔터 전부 다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번에 또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 시진핑 재집권의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디레버리징 상황 속에서 강력한 규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중국 경제의 고성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 당분간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일환에서 이것도 같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요일, 토요일까지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해라.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네 군데, 비포, 네 군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비 네 군데만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네 군데만 거래를 해라, 원화로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미국도 SEC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코인 거래소와 가상 자산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아예 불법이다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이라는 정치적 특성 안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고 전반적으로 전체의 이 흐름을 보면은 제도권 안에서 거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권 안에서 거래하라는 그 제도권 안에 틀을 만드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을 이 시장 역시도 만약에 이후에 더 발전해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요, 소위 중국의 채굴이 전 세계에도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디램 기업에 상당히 영향을 좀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부분은요, 또 우리나라의 어떻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테마가 발생 좀 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미국과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 지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겠죠. 왜냐하면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남북 관련된 조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연속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9월 말이잖아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외부에 이런 노이즈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것이지 핵심은 그게 아니고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우리가 이제 불편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미국의 페덱스와 나이키 전형적인 소비 및 경기 관련 기업들이 실적 둔화 발표되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FN 가이드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3분기 YOY 증가율을 49%를 보고 있는데 1분기에는 118%였고 2분기에는 91%였거든요. 즉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추정하면서 차별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따라가면서 추정하면서 거래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FN 가이드 기준으로 나오는 실적 상향 업종은 항공, 운송, 반도체, 건설, 철강이고요. 하향 업종은 조선, 보험, 정유, 미디어, 교육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근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요. 트랜스포스에서 4분기 디램 가격 하향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트랜스포스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3분기에는 PC용이 약 3에서 8%, 서버용이 5에서 10%, 전반적으로 한 3에서 8% 가격이 올라갔는데 4분기에는 PC용이 약 10%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더 하향을 했더라고요. 예, 더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을 주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시각을 가지고서 삼성전자를 바라보시고 그것이 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시장도 그런 흐름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만큼 오히려 저가에서의 또 담는 전략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쭉 언급을 해주신 만큼 또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종목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